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거나 잠이 쏟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내과 전문의로 지난 25년간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은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안일한 마음 말이죠. 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뇨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해온 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당뇨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그저 혈당이 높은 병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설탕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 설탕물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탕물에 쇠못을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부식되죠.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눈에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또한 콩팥의 혈관이 막히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나요? 발가락이나 발목 부분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지는 거죠. 이런 합병증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통계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약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 개선에 있거든요. 가장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단 음료수와 과자, 빵류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 한 잔이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아요. 이런 음료들은 액체 상태라서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과자나 케이크, 도넛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이 과로해서 지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흰 쌀밥과 라면,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라면은 면 자체도 문제지만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압에도 안 좋습니다.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에 달해요. 흰 쌀밥도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려요. 밥 한 공기가 각설탕 14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 간식 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치킨이나 피자, 과자 같은 걸 먹으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혈당이 높고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밥을 조금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먹느냐에 있어요. 또한 과일도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가공식품도 피하셔야 할 목록에 들어가요.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 육류에는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떡이에요. 떡은 쌀가루로 만들어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명절 때 떡을 많이 드시고 혈당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먼저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금세 적응하실 수 있어요. 흰쌀과 현미를 7대3 비율로 시작해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채소들이에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들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마그네슘과 크롬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줘요. 하루 3끼 중 적어도 2끼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접시의 절반 정도는 채소로 채우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혈관 건강에 좋고 혈당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된장찌개나 두부조림 같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사실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해 주거든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에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출 수 있어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고등어, 청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세 김 어르신께서는 1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약만 꾸준히 드시면서 어차피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셨죠.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요. 혈당 수치가 조금 높아도 큰 문제 없이 지내셨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급히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안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당뇨 망막병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눈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은 거였어요. 어르신께서는 정말 놀라셨어요. 자신은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김 어르신께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제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시도록 했어요. 단 음식과 가공식품도 모두 끊으시도록 했고요. 특히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단팥빵과 커피 믹스를 끊는 게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맛도 안 맞고 운동도 귀찮아 하셨죠. 며칠에 한 번씩은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특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운동도 나가시고 식단 관리도 해주시고요.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됐고 다행히 시력도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6.8로 떨어졌거든요. 김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약만 믿을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식 관리 외에도 당뇨병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5번은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져요. 운동 후 2시간 정도는 혈당이 낮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고 식욕도 증가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잠들기가 쉬워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예요. 담배와 술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양을 조절하시면 안 돼요.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작은 변화를 제안 드릴게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반반씩 섞어서 시작하셔도 좋아요.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현미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우수합니다. 씹는 맛도 더 고소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두 번째, 하루에 견과류 한 줌씩 챙겨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땅콩을 작은 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간식 대신 드시는 거예요.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실천들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단 음료수를 끊고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콜라나 사이다 한 캔에는 설탕이 각설탕 7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것만 끊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을 올리고 살찌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섭취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거든요.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